궁금하신 분들, 궁금한 거보다도 이거는 글쎄요, 제가 이 사진을 먼저 올릴게요. 자, 제가 올렸던 쇼츠 영상 중에서 가장 말이 많았고 또 제가 그 댓글과 관련해서 뭔가 좀 해명은 아니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1m, 아니 1m란다. 일자형 주방인데 보통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레이온 스텐이라고 해서 스텐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한 1.2m. 그다음에 프리스탠딩 인덕션인데요. 와이드가 이제 60cm. 보통 뭐 가열기구를 놓는 프리스탠딩형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cm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적 낼 때도 보면 사진으로도 이게 몇 cm구나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만 더 볼게요. 자, 이미지를 잠깐 들어가서 찾아볼까요? 지금 이 주방이에요, 사실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개수대가 63cm, 그러니까 와이드 가로폭이 63cm 정도의 레이온 스텐으로 된 일체형 싱크볼이죠.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이제 벽에 수전이 있어요. 벽에 벽붙이 수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너무나 지금 뭔가를 지금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주방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인덕션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가장 평범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덕션 쓰고 있어요. 총 길이가 한 1m, 그러니까 1.8m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수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분씩 또 와주시고 인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주님은 제가 일면식이 있는 분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8m 기준의 일자형 주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벽면 보시면 이제 우리 김수님 인사만 하시고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사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쪽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네네, 김수진님 건강하게 잘 지내신 듯해 기분 좋아요. 혹시 그러시면 제가 공사를 한번 했던 분이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됩니다. 우리 박대준 선생님이 지금 계속 계시고 우리 김수진님이 지금 댓글을 주시고 있는데 왜 채팅창에 한 명만 남아 있는 걸 때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그래요, 우리 김수진님. 뭐 늘 건강하죠. 건강하고 또 바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일들 또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진님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중곡동이세요, 우리 김수진님? 중곡동 왕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곡동 왕팬. 제가 공사를 해드렸던 분이신지. 중곡동. 중곡동 글쎄요, 제가 중곡동은 뭐 가긴 갑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중곡동, 제가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한번 중곡동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혹시 몇 월 달인지 몇 월 달에 언제쯤 했는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제일 궁금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 쇼츠 영상에서 가장 악플은 아니지만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김수진님인지 알았습니다. 공사를 못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통화 한번 했고, 예, 그 뒤로는 집에 맞아요. 그때 공사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기도 했고 또 견적서를 드렸음에도 그 확인이 안 되셔서 공사를 못했던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김수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우울하세요 아직도? 날씨도 흐리고 우울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저 김수진님 집 정리는 잘 되셨나 모르겠어요. 빨리 정리하셔서 연락 한번 주시면 또뭐 저희가 공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확인차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1.8m짜리 기준의 주방인데요. 어떤 이제 오해가 있었냐면 지금 보시면 뭘 올려놓을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설거지 해가지고 바로 그 옆에 오른쪽이죠. 개수대에서 달달한 소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울링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게 아니고요. 스피커는 제가 껐는데 잠시만요. 조금 마이크를 조금 멀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주안동 빌라 임차인이 이사 갑니다. 그래서 수리 못하는데 얼마 전 해드린 유튜브 견적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라이브 오늘 스트리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저희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알림 설정을 예전에는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일할 때마다 그게 막 자꾸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하면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리면 조금 더 뭐랄까 가까워지지 않을까 시청자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좀 뵐 거예요. 보통 이제 일요일 날이 제가 시간이 그나마 좀 많이 있어요. 상담하면서 견적도 보내고 또 이렇게 영상도 좀 편집할 시간이 되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달달한 소금님 견적 문의 드리시려면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그 모든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 거꾸로 된 거. 거기 클릭하시면 실시간 그 공사 현장 그 영상 그 블로그가 있고 그 밑에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체 공사하는 그 견적 문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리폼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굳이 공사를 다 안 해도 되는데 뭐 다 뜯어서 막 공사를 새로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도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멀쩡한데 뭐 상판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장 몇 개가 좀 훼손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사를 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돈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기분 전환 차원에서 새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더 쓰시고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리폼 공사 사업팀이 있고 전체 공사 사업팀이 있어요. 근데 전체 공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전체 공사 사업팀에 문의하시면 어차피 보는 사람은 저입니다. 하지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눈 것 뿐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리폼 공사 하실 분들이 전체 공사를 하는 쪽에다가 견적 문의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전체 공사가 아닌데 리폼 공사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거 잘 보시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김수진님이
우울해서 정리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뭐 우울증, 우울함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없습니다. 그런 재주가 없답니다. 주방 조명 궁금하시면 말씀하세요. 주방 조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 T5 조명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지금도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한 2만 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켰을 때 한 2만 시간 정도 계속 이제 켜질 수 있는 수명인데 띠 조명을 제가 써봤어요. 왜냐하면 T5 조명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띠 조명의 글쎄요 단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전기 뭐 단선이든 연선이든 220 전압과 관련된 부분에 연결해서 쓸 수는 있는데 또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서 붙이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주방 간접등이라는 게 우리 주방 등처럼 환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분위기도 분위기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음식을 하실 때 조리하실 때 그 부분에 환하게 비춰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감하지 않으시면 괜찮은데 띠 조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나중에 떨어집니다. 예, 나중에 떨어지지 않게 뭐 타카핀 같은 걸로 이렇게 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떨어지게 붙이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글쎄요 무슨 유흥업소 같은 느낌 막 그런 느낌 약간 저렴한 느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T5 같은 게 좋다라는 건 아닌데 T5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빛 발산하는 그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눈부시지 말라고 이제 가드 같은 걸 또 앞에 해줘요. 18T짜리 소재로 해서 그래서 빛이 그 벽을 타고 이렇게 은은하게 내려와주면 밝기도 하지만 분위기도 더 이렇게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T5를 적용하고 있어요. 띠 조명이 꼭 필요하시면 띠 조명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일하기도 편하고 근데 느낌이 저는 약간 저렴한 느낌이 좀 나서 아, 우리 교수님 뭐 무슨 뭐 해드리면 영업사원도 아니시고 영업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신발장 속에 숨어있는 차단기에서 전기 연결 가능합니다. 제가 그 영상도 쇼츠 영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를 다루시면 됩니다. 굳이 전기 공사 하실 필요 없고 대신에 이제 신발장 밑에 전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천장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전기를 밑으로 내려놓으면 그 센서라고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있어요. 아무튼 그거 달아놓으시면 됩니다. 내려서 콘센트 추가로 보통 신발장에는 그 콘센트를 다시는 것보다 그 감지 센서 정도 달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켜지는 걸로. 방수띠 조명 아니요 방수 굳이 뭐 방수가 된다 안 된다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 같고요. 달달한 소고님 시스템장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시스템 하드웨어가 다 시스템이 좀 고급형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 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하드웨어는 좀 좋은 걸 하시는 게 좋아요. 저렴한 거 예를 들어서 신발장 문에 그 푸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액세서리 그 부속 같은 것도 이렇게 따깍따깍 소리 나는 그 저렴한 거뭐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쓰시는 것보다 나중에 그런 거 쓰시면 스프링이 다 튀어나오고 고장나고 또 AS 하는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걸로 해요. 예, 시스템장 하고 있고요. 띠 조명이 리모컨 글쎄요 뭐 리모컨이 편하다 불편하다
공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장 공사할 때 저희가 전기 내리기를 그 현관 안에, 그러니까 현관에 있는 그 센서 등 있잖아요. 그 센서 등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켜지게끔 하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센서 등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센서가 동시에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선을 내려서 거기에 센서 장치를 저희들이 부착을 하는데, 아 그거 보셨군요. 아 센서 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신발장 쪽에 리모컨이나 스위치로 킬 수 있는 거. 전기 공사를 꼭, 그러니까 기존에 전기가 있다 그러시면 굳이 뭐 글쎄요, 뭐 스위치 다루셔도 돼요. 스위치 다루셔도 됩니다. 스위치 달아서 쓰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우리 김수준님 저 띠조명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띠조명을 하니까 조금 안 예쁜 것 같던데,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별로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T5가 저희들도 사실은 간접 조명 달 때 사실은 띠 조명이 더 편하고 쉽다라는 거 알죠. 아는데 T5가 개인적으로는 빛을 발산해내는 느낌들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주방에서 의뢰하시는 분이 이제 기역자로 이제 변경을 하시길 원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정수기가 싱크대 앞에 있어요. 예. 정수기가 싱크대 앞에 있는데 건너편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수기 급수 호스가 지금 그 싱크대 앞쪽으로 해서, 네, 아닙니다. 이거 지금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뭐 죄송하다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사를 의뢰했던 분은 이제 어떤 공사를 하시게 됐냐면, 상부장은 지금 상태가 뭐 괜찮죠. 하이그로시 소재의 도어인데 나름대로 조금 깔끔하게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면 좀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문장 상태도 나쁘지 않고 후드도 새로 갈았어요. 뭐 후드가 이렇게 아주 비싼 후드는 아니지만 이 후드를 갈았고 나름 깨끗하게 쓰시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타일 공사를 하셨어요. 네, 타일 공사를 하신 분이세요. 타일 공사를 해서 이미 이제 타일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싱크대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보니까 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싱크대를 기역자로 이제 빼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개수대 위치가 이제 저쪽 지금 그 벽에 붙어 있는 시계 보이시죠? 싱크대 앞쪽에 콘센트 있는 쪽 라인이에요. 그쪽으로 기역자로 이제 지금 주방을 연장했으면 하는 이제 의뢰를 하신 거예요.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거 타일 공사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이미 다른 데서 타일 공사를 하셨고 똑같은 색상의 타일을 한 2박스 정도인가 더 필요로 해서 타일을 다시 붙였어요. 지금 사진이 조금 깨졌습니다만은 저희 해드린 타일러 분이신데, 사실은 타일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합니다만은 제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일이 컸어요. 무슨 얘기냐면 벽에 붙어 있는 수전을 원홀 방식으로 내리는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싱크 개수대가 이동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 해드린 타일러가 서 있는 정면 쪽으로 개수대가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벽수도 내린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벽수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 벽수전을 제거한 쪽으로 저렇게 타일 공사를 해줘야 되겠죠. 다행인 게 타일을 똑같은 색상의 타일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공사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리고 개수대를 이제 기역자로 변경하면서 지금 도배지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쪽을 MD 18T짜리 MD로 단차가 있으니까 18T짜리 MD로 일단 단차를 평탄하게 해주고 그 위에 이제 타일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제 한 거죠. 지금 타일 공사가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수대를 기역자 구조로 변경하면서 조리 공간을 확보하시려고 이분이 성원수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성원수님도 글쎄요 프로필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성함이 어디서 제가 일을 해드렸던 분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성훈수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밑에서 이제 타일 공사가 끝났어요. 타일 공사가 끝났고 이제는 이제 하부장, 상부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분은 조리 공간이 너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좀 깨졌습니다. 자꾸 사진이 이렇게 깨지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방송을 앞으로 좀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사진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제가 알기로는 4인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쉽게 건조대를 하면 좋죠. 쉽게 건조대를 달면 좋은데 상부장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은 하부 쪽만 새로 변경을 해서 조금이라도 넓게 쓰시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방을 전체를 새로 하시려는 계획은 없으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어요. 자, 보시면 아무리 기역자로 구조를 변경한다고 해도 설거지를 해서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프리스탠딩 인덕션이 있는데 이 인덕션에서 음식을 할 때 뭐 채소도 좀 썰고 뭐도 좀 무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한 가지죠. 앞쪽에 지금 공간이 있어요. 지금 기존의 개수대 앞쪽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앞쪽에 글쎄요, 제가 도면이 지금 없어서 확인은 못 하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8cm, 80cm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공간을 좀 연장을 해서 개수대 쪽, 기존에 있는 개수대를 조금 더 활용을 하자. 네, 잠깐만요. 우리 달달한 소금님 1월 30일 날 임차인이 이제 이사를 가시군요. 단열 시공 공사도 예정이시고, 그다음에 현관문 공사, 도배장판 공사를 동시에 하시려고 합니다. 네, 아직 글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글쎄요. 좀 안타깝거나 조금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파시는 분들 또 새를 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말도 못하게 올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뭐 주방 공사도 마찬가지겠죠.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서로 계약을 하고 이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업체들이 좀 경기가 살아날 텐데 사실상 요새 조금 많이 공사가 수그러들었죠. 2월달 1월 30일 날 이사를 나가시면 이제 공사는 2월달에 하시니까 뭐 2월달이면 충분히 공사 진행 가능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견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견적 잘 받아보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견적은 한 군데서 보지 마시고 여기저기서 견적을 잘 추려서 잘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그쪽으로 가셨다가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저렴한 제품으로 정말 가성비 좋은 주방 공사하셔서 잘 쓰시는 것도 가장 현명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저렴한 거 절대 저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원수님 많은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댓글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스트리밍 창을 열어놓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시간 제가 지금 뭐 비공개 미리 그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우리 별별아이님 세상에 얼마만입니까? 네, 우리 별별아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자주 좀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 이제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영상 제가 이제 애프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공사를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제 4인 가족이죠. 4인인지 아무튼 뭐 1인 가구라고 보면 사실은 1인 가구면 이 정도 주방 뭐 쓰는데 어려움 없거든요. 우리 김수진님 저에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들보다 더 공사 잘하고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검증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비교 견적 하라고 받으시라는 말씀이 어떠한 소재와 어떠한 퀄리티로 공사를 하고 견적을 드리는지를 잘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 그 주방을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기역자로 굳이 그 조그만한 데를 기역자로 변경하신 이유가 설거지 내지는 음식을 할 때 좀 넓게 쓰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공간에서 얼마나 더 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역자로 주방을 디자인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저기 그릇 설거지 해놓고 지금 상판을 올려놓은 건조대 보시면 보이시죠? 저 공간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저 개수대를 왼쪽 벽으로 해서 옮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개수대와 인덕션 사이의 공간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하셔서 변경 공사를 하신 것이니까요. 뭐 식기세척기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막 저걸 어떻게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겸손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브랜드와 비브랜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제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 주방공사 업체가 브랜드냐 비브랜드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좋은데 브랜드냐 사제냐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브랜드 업체나 그 브랜드 업체들의 공사 정보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소비자분들이신데 네 별별아님 뭐 굳이 오타난 거 말씀 안 해주셔도 잘 알아요. 벤창이면 어떻고 번창이면 어때요? 다 이해합니다. 알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견적서 여러 개 보면 우리 김수진님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 같으면 물론 그렇죠. 이 견적서 여기저기 거 받아보면 머리 아프죠. 어차피 할 건데 똑같은 주방인데.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싱크대가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싱크대가 뭐 15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가격만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격 말고 이쪽이 150만 원이었을 때는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드웨어나 도어나 상판이나 뭐 기타 옵션들이 어떠한 퀄리티의 스펙들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주방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에 따라서 왜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정말 이건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실 때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퀄리티 뭐 옵션이나 이런 소재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거의 대부분 다 몰라요. 어떤 브랜드를 쓰고 있다, 어떠한 소재의 도어다, 상판이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건 포트폴리오예요. 공사를 그동안 해왔던 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 받기 전에는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저도 사실 어렵지만 항상 이렇게 문자나 이런 통화를 할 때 사진을 자꾸 보내드려요. 이렇게 했을 때의 견적 공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줘야 소비자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진만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비용이구나 라고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것만이라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화로 아니면 말로 이렇게 했을 때 최대한 좋은 걸 했을 때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 견적으로 공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예시 사진을 보여주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교회 성경 배우는 김수진님 너무나 그 칭찬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방도 브랜드가 있고 비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사제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사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은 게 일반적인 사제라고 하는 업체에서도 브랜드 제품을 써요. 그 브랜드에 소속된 그 회사가 아니라는 것 뿐이라는 얘기죠. 뭐 음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뭐랄까요? 내가 유명한 어떤 음식을 하는데 그 유명한 음식을 하는 사람이 쓰는 똑같은 식재료를 내가 쓴다 그러면 그게 유명한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브랜드냐 비브랜드냐로 일단은 구분을 하시면 되고 견적 받으실 때 제일 좋은 게 예시 사진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미 그
견적 받아놓고 계약금 다 놓고 나서 그때 가서 변경한다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서로 불편하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8m 기준 주방에 지금 도저히 뭔가 집기류들을 스탁할 수가 없는 열악한 환경의 구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주방을 기본적인 그러니까 약간의 그 타일을 이렇게 리폼을 좀 해서 타일을 좀 구조가 변경되면 타일이 이렇게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일 공사를 했어요. 자, 타일 공사를 한 뒤에 제가 그 급하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제가 찍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화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자, 제가 급하게 지금 영상 어차피 이제 스트리밍 작업하기 전에 뭔가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싶어서 일단 제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한 건데, 지금 보시면 트랜스 실버 거유목 수전,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수전을 제거하고 원월 방식의 수전으로 이제 가다 보니 당연히 기왕이면 이제 여자의 마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그래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 15년 쓸 건데 그래 수전이라도 좀 좋은 걸로 하자. 그래서 TV백 거유목 수전, 물론 더 좋은 수전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독일제 뭐 한스그로의 뭐 이런 뭐 비싼 정말 고가의 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만 원대 정도의 트랜스 실버 거유목 수전이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이분도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이 수전을 채택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주 뭐 주방은 작지만 나름 이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타일은 부분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리폼을 해서 연장을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 영상에 그 쇼츠 영상의 댓글 중에 가장 말들이 많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개수대가 너무 작아 보여요, 그죠? 그죠? 근데 개수대가 작은 게 아니고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와이드가 66cm짜리예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 거의 이제 사각볼이라고 하면 와이드 86cm짜리 뭐 백조 제품 그랜드 860, 뭐 콰이어트 엠보 코팅볼, 뭐 깜포르테, 백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또 백조 제품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조 콰이어트 엠보 860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운드도 젖어 있고 청소하기도 좋고. 그러나 이제 리젠스 LQ 시리즈를 제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고 저희 기본 매뉴얼에 리젠스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청소하기 좋고 또 백조에서 나온 제품 SQSR 780 모델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들도 써봤습니다. 약간 좀 업소용 느낌이 좀 나고 좀 깊어요. 그래서 불편하시다라는 분들, 심지어 키가 작으신 분들은 팔꿈치가 단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수주님 역시 열혈 구독자시군요. 지금 와이드가 66cm짜리의 싱크볼이에요. 사각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만 보시면 굉장히 작아지죠. 지금 저 이동식 도마거치대 내지는 이제 패널이라고 하죠. 싱크볼 패널이라고 할게요. 정식 명칭은. 저는 이제 패널이라고 싱크볼 패널이라고 하는데 저 아이가 28cm예요. 예, 410에 그러니까 41cm에 28cm인데 28cm보다 조금 더 작게 해서 25cm로 했어요. 그러니까 66에서 66cm라고 하면 이제 사각볼의 그 날개라고 하죠. 날개 외경이라고 하는데 66cm에서 날개 빼면 한 4cm, 63cm 정도 돼요. 여기에서 25cm 빼면 지금 38cm만 이렇게 보이니까 개수대가 되게 작아 보이는 거죠.
개수대가 작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저 패널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쪽 오른쪽 벽, 그러니까 개수대 쪽 싱크볼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작은 싱크대에다가 그 프리스탠딩 식기 세척기를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예, 맞아요. 편합니다. 저게 의외로 편합니다. 저게 언제부턴가 저걸 만들어서 파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전부터도 있었는지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있으면 좋아요. 저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근데 이제 식기세척기를 저게 프리스탠딩용 식기세척기를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저는 그건 아닌데 라고 속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나는 이제 편리성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제가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주방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약 한 40cm만 마치 무슨 싱크볼이 40cm짜리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른쪽에는 25cm가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더 중요한 거 식기세척기가 오른쪽에 놔진다고 해도 이 패널이 다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설거지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셨던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사진이 제가 이걸 미리 좀 해놨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랬던 주방에서 많이 넓어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수진님 거의 뭐 주방 박사장님 다 되셨네요. 공사 한번 하시더니. 자, 이렇게 작았던 주방, 뭔가를 좀 올려놓을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주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주방이었는데, 지금 이제 공사를 이제 변경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역시나 이제 쓰시는 분들 마음이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싱크볼 와이드 66cm짜리 싱크볼 위에 있는 저 패널이 탈착도 되고 좌우로 움직여요. 지금 왼쪽에 바구니가 있어서 그렇지 저 바구니를 빼면 왼쪽으로 그냥 쓱쓱 그냥 슬라이딩 되듯이 미끄러지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저 식기세척기를 하부 쪽에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부 쪽에 놓을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외에도 수납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지금 보시면 걸레바지가 없어요. 뭐 수납이 없어서 걸레바지를 한 건 아니고요. 저렇게 걸레바지가 없는 디자인으로도 공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영상으로 인사드린 적도 있어요. 개수대 지금 문 열어보면 굉장히 넓어요. 높이도 이분이 이제 키가 작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높이도 제가 알기로는 한 87, 8cm 지금 CBT 인조 대리석 상판에다가 하부 쪽을 저렇게 걸레바지 없으면 패널 제거 사진이라는 게 뭐죠 우리 김수님? 패널 제거 사진 그게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지금 준비한 거라서 패널을 제거했을 때의 사진 근데 그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영상 찍을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시면 지금 잘 안 이 패널이 옆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40cm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 오른쪽에 25cm가 저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빠져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올려놓고 아시다시피 프리스탠딩이라는 아이는 개수대로 바로 물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호스가 나오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사할 때 그 배수되는 선도 노출되지 않게끔 해드렸다라는 거, 그거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하여튼 우리 김수진님이 아주 잘 관찰하셨네요. 이것 때문에 무슨 싱크볼을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걸 해놨냐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와이드 66cm의 큰 싱크볼입니다. 뭐 나름 그래서 자 여기 있네요. 그걸 증명하는 사진입니다. 식기세척기 프리스탠딩 식기세척기를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저쪽 호스 쪽에 배수 호스 쪽에 보면 뭐 하나 보이죠? 저게 실제 그 싱크볼 사이즈예요. 저쪽에 살짝 보이죠? 그래요. 막 이것 때문에 조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좀 오해가 있었어요. 식기세척기 좀 이제 왼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기세척기 보이시는 쪽 왼쪽에 보면 호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이 패널이 앞으로 좀 더 와 있고, 에, 그렇지. 수도 배관이요? 배수관이 어떻게 했나? 배수관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프리스탠딩용 그 배관을 싱크볼 쪽으로 물을 다 빠지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식기세척기 뒤쪽 코너 쪽 저 벽 쪽으로 해서 밑으로 그냥 바로 배수구하고 만나서 물 빠지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예, 깔끔한 게 좋으니까. 지금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인덕션도 3구짜리가 굳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2구짜리 세로형이죠. 지금 보시면 어, 이 사진과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의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은 넓게 쓰고 싶다. 제발 좀 넓게 쓰고 싶으니까 넓게 해달라니 그렇게 하셨던 분이신데 이걸 볼게요. 자꾸만 사진들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공간에서 지금 바뀐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어쨌든 지금 최대한 지금 넓혀진 거예요. 식기세척기만 아니면 그러니까 식기세척기가 아니면 정말 조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많다라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걸레바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납의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졌어요. 지금 개수대 싱크볼 밑에 지금 보시면 저 사진에도 보면 싱크볼이 오른쪽으로 지금 더 가 있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실제 싱크볼의 크기입니다, 저게. 지금 저것도 잘린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싱크볼이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배수로 배관은 오른쪽으로 해서 네, 김수진님. 넓히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분은 나는 정말 너무 좁아도 너무 좁다.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셔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부 쪽에 뭔가를 좀 넣어야 되는데 넣을 것도 없고 막 그렇다고 하셔서 지금 최대한 넓힌 거예요. 자, 걸레바지가 없다 보니까 보통 걸레바지 높이가 이제 15cm로 많이 하잖아요. 그 15cm의 높이를 또 더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cm까지는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높이로 된 거죠. 이게 공간을 잡는 게 정말 이게 왜냐면 주방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처럼 주방을 뭐 넓히는 확장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주방을 그렇죠. 맞아요. 우리 김수진님 잘 아시네요. 지금 같은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좁은 주방에서 그나마 아무런 인테리어 공사하지 않고 저렇게 남은 짜투리 공간을 개수대로 활용을 한 뒤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기세척기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편하니까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빌트인 세탁기 세척기를 쓰면은 좋은데 이 빌트인 세척기를 넣을 만한 공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세로용 인덕션 밑에 보시면 2단형 이너 서랍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두 개 같지만 위에 쪽에 있는 서랍 열면 그 안에 또 수납할 수 있는 뭔가가 또 있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게. 그래서 식기세척기는 있어야 되고 하부 쪽에는 수납을 해야 되는 사실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비율도 좀 그렇고 좀 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수진님도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은 둘째고 일단 내가 좀 넓게 편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된 게 바로 이제 이 디자인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인덕션도 세로형 인덕션 2구짜리인데 사실상 3구짜리 혹시 음식 하실 때 1년 중에 인덕션이든 빌트인 가스레인지든 3구 전체를 다 가열하는 일들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대부분 2구 많이 쓰죠. 그래서 2구를 쓰신 이유도 조리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최대한 밀자라고 해서 한 거고 여기에서 식기세척기를 인덕션 밑으로 넣을 수도 있었으나 이제 그렇게 되면 주방 집기류들 또 이런 것들을 또 스탁할 수도 없고 수납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인덕션은 이제 3구로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덕션이 와이드가 이제 그 타공 치수가 56cm잖아요. 모든 인덕션, 모든 빌트인 가스레인지는 무조건 가로가 다 56cm가 빌트인 타공 치수예요. 거기에서 약 2cm 정도가 외경 치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 60cm를 와이드 규격으로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뭐 업체마다 또 제품마다 조금씩은 틀리니까. 하지만 빌트인 치수는 무조건 56cm입니다. 가로는. 그런데 지금 56cm 마저도 2구를 쓰면서 이제 더 넓어진 거예요. 참고로 이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디자인 실장이나 또 제가 봐도 3구로 아마 추천을 드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봐도 너무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2구짜리 세로용으로 하고 조리 공간을 이제 넓히는 거죠. 그렇죠. 2구짜리는 화이트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맞습니다. 우리 김수진님이 아주 네, 그렇죠. 소비자의 니즈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두는 게 가장 적합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분도 나름대로 그걸 모르셨겠어요. 쇼츠 영상 제가 이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밑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공사를 의뢰하신 분들 의뢰하신 분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식기세척기를 적은 리터로 일단 사용은 하되 저 문 개방할 때 수도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다 테스트한 거예요. 저 문을 식기세척기 문 180도로 개방을 하면 수도에 걸리지 않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설거지할 때 애벌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충분히 넓게끔 저 패널에 가려서 그렇지 충분히 넓은 공간이고 밑에 하부 쪽 걸레바지를 없앰으로 인해서 좀 미니멀하고 수납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겸사겸사 이렇게 스트리밍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미리 예고하지 않아서 오늘 많은 분들 참여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우리 김수진 선생님이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우리 김수진님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저도 내일 또 새로운 현장 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 좀 하고 좀 쉴까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또 실시간 라이브에 참여는 못했지만 녹화 영상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 분들 영상을 통해서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 또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영어로 들어오면 좀 제가 앞뒤를 바꿔 읽어야 될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사라님, 어서 오세요. 수전을 사용할 때마다 샤워 기능으로 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수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전이 TV백 수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직수 모드로 물을 틀었을 때 직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직수로 나온 상태에서 샤워 모드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샤워 모드로 이제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샤워 모드에서 다시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직수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아셔야 될 게 물의 수압으로 인해서 이게 샤워 모드, 직수 모드로 바뀌는 건데 샤워 모드로 해놓고 그러니까 수압을 약하게 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샤워 모드를 해도 샤워 기능이 안 되는 샤워 모드로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수압이 세야지만 샤워 모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모든 수전들이 뭐 그렇지 않는 수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 수압과 관련해서 수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샤워 기능을 쓰시려고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고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고장이 아니고 샤워 기능으로 틀어놨다가 다시 끄고 나서 키면 다시 직수 모드로 자동 변환이 되니까 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마다 샤워 기능으로 돌려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끝에 들어오셔서 제가 좀 인사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6시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 방송을 언제 몇 시에 하겠다라고 미리 고지하고 방송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들 다음 영상 또 라이브에 또 참여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제 부탁이 있다 그러면 이 부탁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이제 자주 할 건데 네, 성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참여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원수님이 오늘 김수진님이 너무 이렇게 참여를 열심히 해주셔서 김수진님, 성원수님의 참여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네, 우리 리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영상을 또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지금 현재 사용 중이신 주방들이 있으시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지금 그 샤워 기능 모드로 바꿔줘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우리 리사님처럼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네, 김수희님. 네, 블랙아이스 정말 유용한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블랙아이스 조심하셔야 될 게 오늘 밖에 살짝 녹았어요. 눈이 오면서 내일 아침에 추워진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15일 일요일 6시 오늘 해드림 아저씨 실시간 라이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